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공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 노벨상을 무조건 받게 될 것으로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크리스퍼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용과 작동 원리를 깊게 다루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뒤로 가기 누르실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당연히 이전에 올렸던 생명공학 입문 시리즈를 먼저 순서대로 보고 오셨겠죠? 그게 아니라면 이해하기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어떠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기에 이렇게 핫한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생명공학 입문 시리즈에서 이미 다뤘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DNA를 건드리기 시작했죠. DNA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해서 원하는 특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였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DNA를 조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라고 했었죠? DNA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만을 정확하게 딱 잘라내는 거라 그랬죠. 하지만 DNA는 굉장히 큰 물질이고 DNA 안에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을 정확하게 잘라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훨씬 더 간단하고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게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자를 수 있도록 혁명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렇다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어떻게 이걸 가능하게 했는지 작동 방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크리스퍼 시스템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DNA에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요소고요. 다른 하나는 원하는 부분에 찾아간 다음에 그 부분을 잘라낼 수 있도록 해주는 가위와 같은 요소예요. 쉽게 말해서 내비게이션과 가위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비게이션의 기능으로 DNA의 원하는 위치를 찾아가고 가위의 기능으로 그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죠. 여기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RNA라는 물질인데요. DNA로부터 RNA라는 분신이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잘 모르시겠다면 이전 영상들을 먼저 꼭 보고 오셔야 돼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사용되는 RNA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데려다 준다고 해서 가이드 RNA라고 불려요. 그리고 가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단백질인데요. 이렇게 가이드 RNA와 가위 단백질은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복합체로서 작용해요. 그냥 두 물질이 한 몸이 돼서 작동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복합체는 가이드 RNA 부분과 가위 단백질 부분을 모두 갖고 있겠죠? 그래서 가이드 RNA에 의해서 목적 지점에 달라붙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가위 단백질이 DNA를 잘라버려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그렇고 아까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어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간단하고 굉장히 효율적이게 우리가 원하는 곳을 자를 수 있도록 해줬다고요. 그렇다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과연 다른 유전자 가위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에 이렇게 차별화된 걸까요? 그건 바로 내비게이션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내비게이션 부분이 RNA라는 물질이고요. 다른 유전자 가위는 내비게이션 부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전 입문 시리즈들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내비게이션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RNA라는 물질은 DNA로부터 상부적인 가닥이 만들어진 분신이라고 했었죠. 한마디로 RNA는 원래부터 태생이 DNA와 짝짝꿍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가이드 RNA는 DNA와 완전히 짝꿍을 이루어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DNA의 어떠한 부분을 타겟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그 부분에 딱 맞는 가이드 RNA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이게 원하는 부분에 달라붙어서 딱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유전자 가위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향상된 기능성을 보여주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유전자 가위들은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단백질은 RNA와는 다르게 DNA와 완전히 딱 맞게 짝꿍을 이루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유전자 가위의 내비게이션 부분에 해당하는 단백질들은 DNA의 특정 부분을 찾아가기는 하지만 완전히 딱 맞는 곳을 정확하게 딱 찾아간다기보다는 비유를 하자면 손에다가 양말을 끼우는 거죠. 어찌어찌 끼울 수는 있지만 정확히 맞지는 않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와 효율성이 비교적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RNA는 DNA와 100% 완전하게 호환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백질은 DNA와 호환성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비게이션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큰 성능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이전에 사용해왔던 다른 유전자 가위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조금은 느낌이 오시나요? DNA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고 원하는 곳만 딱 자르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정확하고 간단하고 효율적이게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첫째, 이전에 사용하던 유전자 가위의 내비게이션 부분은 단백질인데 반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내비게이션 부분은 RNA다. 둘째, 단백질은 DNA와 호환성이 좋지 않지만 RNA는 DNA와 완전히 호환된다. 셋째, DNA의 어느 곳을 타겟으로 하든지 상관없이 타겟 DNA 부분에 완전히 호환되는 가이드 RNA를 디자인할 수 있다. 넷째, 이런 특징으로 인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굉장히 정확하고 간단하고 효율적이게 DNA의 원하는 부분만을 자를 수 있게 해줬다. 물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응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심화된 부분들은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를 훨씬 초월해버리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참,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셨다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마치 신의 기술인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물론 굉장히 좋아진 건 맞지만 사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원치 않는 곳에 작동하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기도 해서 실제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단지 유용한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해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사용하면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거나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거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하나같이 현실 감각 떨어지는 공상과학과 같은 이야기일 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공돌이었습니다.